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홍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산부가 아파요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지, 아니면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한잔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평상시에 많은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임신 중에 회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반기를 넘으면서까지 회를 한 번도 안 먹고 참아오다가 마지못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은 임신 중에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광어니, 우럭이니, 연어니 이런 일상적인 회들은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피해야 될 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큰 물고기들은 수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임신 중에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어회, 그리고 참다랑어, 황새치회, 옥돔회, 이런 물고기들은 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은 함량이나 기생충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민물고기도 임신 중에는 별로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모든 약은 아기한테 안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임신 중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해열진, 타이레놀 같은 해열진통제는 임신 중에 얼마든지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또한 임신 중에도 감염의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항생제, 안전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로 고열이 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도 어렵지만 사실은 고열로 인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 5주에서 10주 같은 아주 초기에는 엄마가 고열이 나면 태아 기형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 중에 심한 기침을 하게 된다면 임신 초기에는 유산을 할 수도 있고, 임신 후반기에는 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증상이 맞는 적절한 약을 사용함으로써 아기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독감 예방주사는 임신 중에는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사실 임신 내내 독감 예방주사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는 임신 중에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가 아니라 임신 중에는 꼭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한, 임신 전에 건강한 상태였다면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으셔도 되지만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주수랑 상관없이 아무리 임신 초기여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경 독감 예방접종의 시기가 돌아온다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당뇨병이 있는 임산부들도 걱정을 합니다. 인슐린을 쓰면 될 건가 안 될 건가, 먹는 약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사실은 먹는 약 중에서도 일부 드실 수 있는 약은 있긴 하지만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지는 임산부분들께서 구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인슐린이라는 당뇨병 치료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자체가 아기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당뇨병을 잘 조절하셔야만이 아기가 태아 기형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이 분만 과정에서 생기는 태아가 상처를 입는 그런 태아 손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 전부터 더욱더 철저한 혈당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혈당을 관리해야 되냐? 공복 시에는 한 70에서 100, 식후 2시간 경우에는 약 120 미만으로,
평소보다 아마 배가 많이 고프실 겁니다. 그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갑상선 샘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덜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엄마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불편함이 없으니까는 약을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뱃속의 아이는 엄마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 있으면 신경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기가 갑상선 기능을 잘 조절했던 그룹에서는 평균적으로 IQ가 정상군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았던 아기보다, 엄마의 아기보다 평균 IQ가 7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꾸로 엄마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기의 평균 IQ가 7 정도 낮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의 적절한 조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4 정도 미만이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더더구나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2.5 미만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야 됩니다. 약물 상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전문적으로 약물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런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산모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른쪽 자세는 아기한테 안 좋은가요? 왼쪽으로만 누우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아기한테 일반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엄마가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눕는 게 아기한테 해가 될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더라도 태동이 활발하다면 아기한테 가는 혈류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태동이 활발하다면 굳이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임산부들이 묻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커피를 임신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피를 끊어야 될 거는 같은데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커피는 정답부터 얘기하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중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은 드셔도 아기한테 큰 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정량의 카페인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루에 허용되는 카페인 용량은 약 150mg입니다. 우리가 자판기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용량이 일반적으로 70mg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커피 2잔을 마셔도 아기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푸치노, 작년에 식약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커피 전문점 평균적으로 카푸치노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함량이 얼마인가 조사했더니 약 137m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푸치노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잔만 드셔야겠구나.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용량은 조사를 해봤더니 125mg 정도 됐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커피를 역시 한 잔만 드셔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콜라라든가 기타 다른 음식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허용되는 토탈 총 카페인 용량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섭취하는 커피량을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제일 일상적으로 우리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것들. 한 잔의 와인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엄마가 술을 마시면 그 술이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중 농도라는 것을 이루죠. 근데 그 혈중 농도는 자궁으로 그대로 넘어 들어가서 아기의 혈중 농도랑 똑같은 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거나 기타 다른 물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태반이 있어서 그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해로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술은 아기한테 엄마 혈중 농도하고 아기 혈중 농도 똑같은 농도로 그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술을 많이 드신 산모들의 아기들을 검사해 봤더니 선천성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이상 소견이 나타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선천성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아기가 덩치가 작고 그리고 신경 발달이 저하되고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띈 것을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기가 뱃속에서는 신경 발달이 아주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엄마가 드시는 한 잔의 알코올이라도 아기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기를 위해서 한 잔의 알코올도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태아 기형의 유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꼭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 그러면 한 잔의 알코올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에 알코올의 안전한 용량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엽산은 임신 1분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엽산은 임신 1분기만 먹어도 된다. 사실은 엽산을 임신 1분기만 먹어도 된다라는 권고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특히 미국은 임신 1분기에는 최소한 엽산을 드셔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임신 중에는 아기가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엽산을 섭취하는 것은 아기 건강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임신 전에 3개월 전부터 엽산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모유 수유 때도 엽산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아기형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형이라는 신경관 결손증, 문해아라고 얘기하죠. 또 척추분류증, 허리에 있는 척추가 벌어져서 신경관이 노출되는 병입니다. 아니면 아기 머리가 발달하지 않는, 머리가 두개골이 닫히지 않아서 신경이 노출되는 문해아. 이러한 신경관 결손증은 언제 발생되냐면 임신 6주에 결정이 됩니다. 사실 소변 이번에 생리가 안 나왔네요. 선생님 제가 임신했나요? 와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면 보통 몇 주냐면 6주에서 7주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한 7주 정도 아기 심장박동이 확인되고 하는 시기라면 이미 신경관 결손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여부는 결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신경관 결손증뿐만이 아니라 심장기형, 그리고 우리 얹혀이 같은 기형, 다지증 같은 다양한 기형들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엽산은 언제 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임신 전부터 드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제목이 임산부가 아파요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임산부가 아파요라기보다는 뱃속에 태아가 아파요랍니다. 엄마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뱃속에 태아가 잘못되고 태아가 아파하겠죠. 뱃속의 태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우신 임산부, 지혜로우신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